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면 왜 니들끼리 가서 했냐, 중개업소에 가서 5% 상한증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보고 했으면 그렇지. 이런 실패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제 얘기는 가서 그 사장님도 모르던데요. 그런 사무실은 가지 마라. 자, 네 번째 이야기 바로 갈까요? 자, 위법 의심이 된다. 등록 임대주택 송파구만 4만 호가 과태료 대란의 대상이 되지 않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등록 임대주택 의무 위반한 의심 사례 규모 상당이고요. 국토부가 최근 전국 지자체에 조사 대상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요.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대란이 내년쯤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최근 5년간 공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록임대주택 리스트를 전국 지방자치대에 내려보냈고요. 주요 의심 사례는요,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등 국토부 관계자가 주로 임대차 신고 의무 위반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현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이고요. 임대료 5% 증액 제한과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위반은 최대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걸 보면은 임대 사업자를 하면서 임대주택 의무 위반이라는 걸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그 얘기, 이게 법이 몰라. 이게 잘 내가 1년에 임대사업자가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 이것도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 몰라 이거. 그렇지. 자, 또 서면 조사를 진행한다는데, 그렇다면 이제 서면 조사하고 결과가 나오고 뭐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혹시 위반한 건 없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과태료 처분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없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가서 도둑질을 했어. 야, 도둑질 없던 걸로 하자. 나 처벌 좀 안 해주라. 아, 자수하면 좀 광명 찾는 게 있어요? 글쎄,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내잖아요. 네. 과태료가 이내. 네.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원복했다. 그러면은 좀 줄여주지 않을까? 그 과태료는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과태료 안 내려고 이런 걸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아니라 조특법이라든가 이거 받아먹으려고 원래 이제 이 임대사업자 하면 이런 혜택을 줄게라고 하는 나머지 콩고물 때문에 했는데 이거 어기면 콩고물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두들겨 맞고 에이씨 거의 없애? 이거 맞고 하시는 분들은 임사 그냥 다 없애고 그러실 것 같은데. 임사 없애는 건 가능하잖아요. 네, 네. 언제든. 네. 자,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지금 처음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어요. 이제 갱신을 하면서 증액 위반, 전 이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실 보고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뭐 기준으로 해서 5%인지 보증금인지 월세인지 1년인지 2년인지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뭐 영장하는 걸로 계약서 쓰는 거예요. 뭐 계약서 종이가 구하는 거에 어렵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버렸을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사전에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중개업소에다가. 그러면 중개업소도 근데 이 대표님은 중개업소가 되게 선이야 항상. 그치? 왜냐면 중개업자를 일정 부분 대변하니까. 근데 아니 모든 사람이 선하진 않아. 아니, 그건 그러니까 인정해. 근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답이 아니란 얘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모르고 공부 안 하고 관심 없는 사장님들도 많아. 그래서 가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면 왜 니들끼리 가서 했냐, 중개업소에 가서 5% 상한증액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보고 했으면 그렇지. 이런 실패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제 얘기는 가서 그 사장님도 모르던데요. 그런 사무실은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사무실 판단이 안 돼. 그런 사무실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해도 돼요. 스스로 똑똑해져야 되는데.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그리고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는 중개업소 사장님들의 몫이 아니잖아. 이걸 그렇죠. 굳이 그렇게 꼼꼼하게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이거는 주임사 관련해서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주임사 컨설팅하는 이런 쪽에다가 물어봐서 답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스스로 찾아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주어진 이게 사실 이 민특법,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준 대신에 페널티도 되게 칼같이 만들어진 거라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되게 냉정하게 스스로가 엄청 엄격하게 이걸 해야 되거든. 맞아. 사실 저도 다 세무사 그러니까 저는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임사를 해놨는데 이제 어머니 연세 있으시니까 대신해서 하는데 세무사 통해서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돈으로 해결한다. 아니 돈. 그거 억울하다. 뭐 또 돈으로 해결해.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하는. 그거는 인정해. 그거는 그 서비스를 받았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 그렇죠. 뭐 중개업소에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무사 사무소에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또 그 얘기 나올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까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임대주택 등록은 혜택을 많이 주는 것만큼 까다롭게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위반을 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나 뭐 100% 된다 보장은 없지만 혹시나 내가 이런 위반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대사업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똑똑하고 잘한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잘 모르면 안 가면 됩니다. 네, 어차피 부동산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러면 돼요. 네. 나 몰라. 네. 저기 가서 저 사실 세무상담 이런 것도 네. 모르는 걸 아는 척 상담해줘서 문제가 생기게 하기보다는 세무사를 깔끔하게 연결해주는 게 맞다고. 그렇지. 이게 괜히 잘못 알려줘가지고 당사자들한테 이게 서로 곤란한 상황이 생겨. 그렇지. 그래서 우리 세무사 있잖아 방송하던.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통화가 안 돼. 전문 딱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브릿지 역할 중개, 세무상담도 중개해주고, 물건도 중개해주고, 임대도 중개해주고, 법무상담도 중개해주고. 중개 아주 A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요새 진짜 중개하기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